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산편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두산의 25시즌은 두산 팬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잊고 싶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즌일 거예요. 과연 두산이 어땠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이슈들을 좀 볼 겁니다. 먼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박성민 코치가 영입이 됐습니다. 서예일 2군 수비 코치, 조중근 타격 코치, 니무라 2군 총괄, 오노 2군 투수 코치, 임재현 1군 주루 코치, 고토 1군 작전 코치가 1군 수석이 됐죠. 올 시즌을 앞두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트레이드도 잘못된 거였어. 결론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정철원 선수하고 전민재 선수가 간다고 했을 때 두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김민석을 받는다고? 땡큐. 왜? 정철원 선수는 너무 혹사를 시켜갖고 작년에 안 좋았잖아. 24년도에. 전민재 선수는 백업이지 그 이상도 아니었잖아. 근데 김민석 선수는 롯데의 주력이었고, 그리고 그게 김민석이었다면 개꿀 이랬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추재현 선수도 빠따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론을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철원 부활, 전민재는 뭐 완전 다른 선수가 돼버렸고, 두산이 외야가 필요한데 외야를 받아오고, 두산은 불펜 뎁스가 좋으니까 정철원 선수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보냈어. 근데 정철원 선수는 분명히 24시즌에 안 좋았으니까 이 트레이드가 됐지. 정철원이 계속 좋았으면 이 트레이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석 선수 이제 7월달 전역하고 이제 8월서부터 복귀가 됐죠. 그 다음에 권민석 선수가 은퇴를 했고, 김태근 선수, 양찬열 선수 방출이 되고, 김태근 선수는 이제 삼성에 입당했습니다. 서해일 선수, 김재호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포수 안승환 선수도 은퇴를 했고, 그리고 깜짝 영입이 있었어요. 고효준 선수는 시즌 전에 영입한 게 아니었어요. 시즌 도중에 영입을 한 거였어요. 근데 고효준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두산은 24시즌에 이병헌 선수라는 새로운 좌완 필승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시즌 초에 합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좌완 불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효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시즌 도중에. 자, 그 다음 허경민 선수가 4년 40억에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상 선수는 아마 기억 안 나실 텐데 김영현 선수라고요. KT에서 필승조와 롱맨을 왔다 갔다 했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상무에 입대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명을 했죠. 그리고 김강률 선수가 3+1년으로 LG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이름도 찰나란 우리 준순이. 사실 박준순 선수가, 저는 첫 시즌에 박준순 선수가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많이 출전이 될 거고 모습을 많이 보일 겁니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을까요? 이건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허경민 선수가 빠져나가고 김재호 선수가 빠져나가고 이제 세팅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두산은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시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신예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오명진 선수죠. 근데 오명진 선수는 이게 시범 경기하고 실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빈, 얘가 만약에 못 던지거나 만약에 아파, 그러면 외국인 투수 뽑지 마라. 두산 당분간. 근데 얘 못 던졌어. 외국인 투수 뽑지 마 니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팔각도가 로그가 3쿼터형이라 좌타자 상대로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좌타자 킬러가 예상되고 어느 팀 긴장 좀 하겠다. 어빈도 어빈인데 야 때문에 더 날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얘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재계약 수순이고, 다음 케이브. 이 친구는 코너 외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중거리 유형이다. 어깨 수비 능력 좋다. 엄청난 홈런은 아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 충분히 기대한다. 근데 초반에는 이 친구가 박살났지만 중반 이후서부터는 케이브가 상당히 잘했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친구의 워크의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우 열심히 합니다. 암튼 지금 보류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느 팀과도 계약을 못하는다. 그걸 알고 나서 이 친구가 삐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단 두산은 이 감독 이슈가 가장 컸어요. 사실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한 게 6월 2일인데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팀이.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러다가 키움이 5월 달에 4승을 했습니다. 27경기에서. 근데 그 중에 2승을 한 시리즈에서 두산이 다 줘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으로 임명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쫙 바뀐 겁니다. 투수 코치가 가드겸 투수 코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두산이 61승 6무 77패 마지막에 이제 힘이 좀 떨어지면서 다시 벌어졌죠. 기아랑은 6승 1무 9패, 삼성은 6승 10패, LG랑은 7승 9패, KT 4승 1무 11패. KT한테 무지하게 약했습니다. SSG한테 6승 10패, 롯데한테 8승 1무 7패, NC한테도 약했어요. 한화한테는 또 강했어요. 또 키움한테도 강하고. 근데 보시면 화요일 날 두산이 많이 못했습니다. 7승 17패. 그 다음에 한동안 일요일 날 보세요. 일요일 날 17연패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랬더만 일요일 날 박살나던 걸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나눠서 박살나더라고요. 두산이 뭔가가 좀 안 맞긴 안 맞았다. 자, 개막하고 나서 사실은 아까 이거서부터 꼬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레이드. 근데 이거서부터 꼬였는데 하나 더 꼬인 게 있어요. 개막 전날 떡하니 기사가 뜹니다. 곽빈, 홍건희 개막 엔트리 불발. 그러면 선발이 바로 그냥 한 명이 통하고 벼버리잖아요. 시작하면서 국내 에이스가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최승용이 됐든 누가 됐든 곽빈이 있고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둘 다음에 그 다음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김유성 선수가 대체 선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병헌도 빠지죠. 그러니까 홍건희, 좌완 이병헌, 선발 곽빈, 정철원하고 김강률 잡을걸. 버스 떠났지. 그 다음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건 이승엽 감독님을 두둔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탈자가 투수 파트에서 그것도 불펜 파트에서 나오니까 이승엽 감독이 가뜩이나 투수 운영에 대해서 팬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옵션에서 이것도 빠져나가고 이것도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복잡했던 머리가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지. 그 다음 뭐가 문제였냐면 야수들 제가 누구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런 누구누구들이 아주 개막하고 나서 개똥을 쌉니다. 아주 타격에서 박살이 나요. 박살이. 그럼 보세요. 개막하고 나서 한 달이 난리 부르스였으니까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것만큼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11승 3무 13패를 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3월, 4월 마이너스 6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무승부 빼고 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린이날 LG한테 위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래서 좀 탄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11일 날 더블헤더 1차전에 양의지한테 숄더 어택, 어깨빵. 그래서 저 팀 끝났네 했는데 또 그 다음 시리즈는 한화한테 스윕을 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시리즈 기아전에는 또 스윕패를 해요. 진짜 이 새끼들은 뭐야? 갈패를 못 잡겠는 거지. 근데 이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수행 선수가 기억나세요? 김규성 수비하고 있는데 태그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태그를 당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소싸움 사건. 그리고 20일 날 박준영 선수가 부상 이탈하고 22일 날 임종성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이 역전 말로 홈런. 이걸로 5연패 타출을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 써놨네. 아이고. 아무튼 근데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6월 2일 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키움전 루징이었다. 하필이면 6월 1일 날 알칸타라가 복귀전을 두산이랑 하는데 그걸 잡아버리잖아요. 아까 그 제가 키움한테 그 2승을 줬다는 게 6월 1일까지 포함이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는 냉정하게 1승 준 거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키움한테 6월 1일까지 연결된 3연전에서 루징을 딱 하고 나서 이승엽 감독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도 5월 성적은 11승 3무 13패였는데 6월 달이 더 안 좋았네요. 잘 나가던 오명진이 햄스 부상으로 빠지고 곽빈이 3일 날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이야. 조성환 감독 체제의 딱 첫 번째 경기에서 곽빈이 복귀를 해.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조성환 감독 대행이 딱 감독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이 친구들을 엔트리에서 빼버립니다. 아우. 저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저는 저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 때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친구를 갖다가 계속 선발로 기용하는 거. 최민석. 저는 처음에는 대체 선발이었으니까 그냥 뭐 대체 선발이니까 그러려니 해. 그랬는데 얘 2경기를 연속으로 이렇게 던져? 얘 좀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이 딱 팀을 맡고 나서 박준순이 본격적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얘 막 한 경기, 3경기, 멀티 안타 치면 3경기 연속 안타 치고. 근데 사실은 팀 성적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처음으로 5할 이상을 합니다. 김지호 선수 은퇴식이 있었고요. 안재석이 전역했는데 7월 달에는 안 나왔습니다. 권희 선수가 은퇴 선언을 했고요. 7월 10일 날 로그가 5승을 달성했는데 얘도 약간 변태기가 있어요. 시즌 5승을 했는데 그중에 3승이 롯데예요. 얘는 이러면 안 돼요. 김태형 감독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얘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어비는 박살이 났습니다. 케이브도 그렇고 전반기에. 곽빈, 홍건희, 이승엽 감독, 키움전. 근데 저는 오명진, 박준순, 조성환 감독 대행이 얘들을 박아놨었거든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사실은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기대치가 이제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리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박치국 선수는 이제 경쟁력이 끝났다. 미안하지만 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투수는 덜 던지면 좋아지나 봐요. 박치국 선수가 한 3, 4년간 홀로 불펜을 이끌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미지 때문에 24시즌에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슬슬 발동을 걸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조성환 감독 대행이 딱 맞고 나서부터 오히려 탄탄해졌습니다. 그때 이영하, 김태견, 사실 김태견도 별로 안 좋았어요. 초반에. 그러면서 팀이 탄탄해지는데? 라고 7월 달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8월 달에 또 5할 이상을 합니다. 오명진 복사근에서 콜업됐죠. 최민석 로테이션에 고정적으로 돌아가죠. 안재석 8월 15일 날 복귀해갖고 연장 11회에 끝내기 홈런 치죠. 그러면서 4위랑 7경기 반차로 접근합니다. 물론 7경기 반차가 장난해 7경기 반차가 뭘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5위가 아니라 4위랑 7경기 반차인데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다가 17일 기아전 승리 수입했거든요. 5위랑 5경기 차로 접근을 합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19일서부터 21일까지 대전 하나전을 또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고 나겠는데 이거 진짜 두산. 그때 제가 그랬죠. 접어라고 저 새끼들. 저것들한테 저런 못된 습성을 갖고 있다고. 저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나쁜 놈도 저 끝까지 올라오는 거 보라고 저. 근데 저는 속으로 진짜 응원했어요. 박수 치면서. 잘한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래요. 우리 라이벌이랑 해서 이기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라이벌 팀이 그냥 한없이 망가지는 건 그건 또 싫어요. 근데 잘하다가 20일, 24일 날 훅 떨어집니다. 이게 컸어요. KT전 수입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회만 안 당했어도 동력이 확 꺾이진 않았을 거예요. 저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 저 때는 이제 좀 놨죠. KT한테 수입당하고 나서. 근데 이때 이제 정수빈, 김지한, 김민규 다 2군으로 보내고 6연패 하면서 사실상 끝냈거든요. 그러면 30일 날 최종전 때 그냥 LG가 우승하게 냅둬야죠. 끝까지 주접 떨고 LG 이기면서 이거 하나가 이기면 하나가 1등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또 머리 아파. 암튼 그래서 요렇게 두산의 25시즌을
임팩트 있게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두산이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이제 두산이랑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워낙 유별난 놈이었기 때문에 두산하면 우리 애들은 세뇌교육을 시켰거든요. 우리 아들놈 말 배우면서 제가 이제 세뇌를 시켰죠. 가스라이팅. 두산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쁜 거 두산은 나쁜 거 이러면서 이제 말을 띄웠거든요. 그렇게 이제 애들을 세뇌를 시켰는데 진짜 그건 어렸을 때니까 제가. 근데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두산 것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진짜 이제 남 같지가 않아요. 예,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자, 요렇게 해서 25 시즌 두산 베어스의 이슈들 성적 쫙 한번 알아봤고요. 요렇게 해서 오늘 이슈 마무리하고 내일서부터 이제 투수 파트, 야수 파트 정리해서 두산 편도 계속해서 사사치 난다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단 분석 올해 새롭게 이원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시즌에 계속해서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선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멤버십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